가난한 소년이 백만장자의 무제한 카드를 발견하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백만장자는 충격을 받았다. 춘천의 한적한 거리, 14세 소년 강하늘은 추운 겨울바람을 피해 작은 골목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깨끗했지만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 겪은 고난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은 3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지. 하늘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겨우 5,000원. 이것으로는 어머니의 약값은커녕 자신의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에 날려 온 종이 한 장이 하늘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닌 검은색 신용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늘은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카드에는 노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유효기간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어머니의 병원비도 내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하늘은 카드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평소보다 더 추운 바람을 견디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그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는데요. 노진우님 카드인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늘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설명했고 노진우는 30분 후에 그곳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하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의 품이 있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카드를 주운 소년이구나. 이름이 뭐니? 강하늘입니다. 노진우는 하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의 모습에 그의 얼굴에 걱정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맙다. 이 카드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거란다. 네가 정직하게 돌려준 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니?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동정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든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노진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카드를 돌려주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주겠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하늘아, 너와 네 어머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구나.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니? 하늘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 자식이 없단다. 네가 보여준 정직함과 성실함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구나. 어떠니?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노진우는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노진우의 집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2장 새로운 시작. 노진우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한 강하늘과 그의 어머니 박미래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거대한 집과 호사스러운 생활은 그들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진우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그들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늘의 어머니 미래 씨는 최고의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노진우는 하늘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고용해 그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그의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곧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진우는 하늘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하늘아,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너의 성장이 매우 자랑스럽단다. 하늘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노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하지만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나의 회사를 소개하고 싶구나. 노진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기업 진우그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IT,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네가 물려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구나.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노진우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로 노진우는 하늘에게 경영과 자선 사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열심히 배우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는 이미 작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선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재단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진우는 하늘의 성장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고등학교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 행사였습니다. 하늘은 이 행사에 자신의 재단을 통해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살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하늘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늘의 재단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에 참여했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진우는 하늘의 성장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하늘을 자신의 진정한 아들로 여기게 되었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제3장, 성장의 시간. 세월이 흘러 하늘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하늘은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자신의 재단 운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늘의 재단 새비치망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형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대학 3학년, 하늘은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꿈의 도서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소외 지역에 현대적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 하늘은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건축학과 학생 윤서아였습니다. 서아는 꿈의 도서관 설계 공모전에 참가했다가 하늘과 만나게 되었고 둘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서아 역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재단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하늘의 선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서아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노진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노진우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노진우를 친부보다 더 가깝게 여겼고 그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진우는 하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난 네가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노진우는 하늘에게 진우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노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네가 재단을 운영하며 보여준 리더십과 통찰력을 받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마음가짐이 중요해. 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야. 하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진우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하늘은 진우그룹의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야로 공부하며 회사의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서한은 항상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진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늘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28세가 되던 해 노진우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노진우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진우그룹의 새로운 CEO로 취임하여 회사를 이끌어 나갔고 동시에 자신의 재단 활동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늘의 경영 방식은 기존의 재벌 기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언론과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제4장 시련과 극복. 하늘이 진우그룹의 CEO로 취임한 지 2년,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 주력 사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일부 임원들은 하늘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하늘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임원진부터 급여 30% 삭감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를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하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늘의 제안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고 곧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결단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진우그룹은 1년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해졌고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인적인 면에서도 하늘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연인이었던 서아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하늘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서아 역시 건축가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며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도서관들을 설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늘과 서아의 결혼 소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 3세와 평범한 집안 출신 건축가의 결혼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가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늘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5장 새로운 도전. 결혼 후 2년 하늘과 서하는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간구주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가 되면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라날 세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과연 충분할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하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희망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우그룹의 모든 기술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에 서하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둘은 함께 이 거대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희망도시 프로젝트는 강원도의 한 폐광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이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환경 복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지만 동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이상적인 도시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진우그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한 홍보용 프로젝트는 아닐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하늘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은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늘과 서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늘은 회사 경영과 프로젝트 총괄을 동시에 해내야 했고 서하는 도시 설계의 중심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하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하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우그룹의 일상적인 경영을 최고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미래희망도시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하늘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야말로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늘의 결정 덕분에 서하는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우주와 갓 태어난 딸 강하늘을 데리고 종종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서하의 말에 하늘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예산 초과, 기술적 난관 등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활 터전의 변화를 우려했고 일부는 강제 이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프로젝트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늘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꾸준한 노력에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워크숍이 열렸고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도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방향도 조금씩 수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첨단 기술 중심의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로 콘셉트가 변화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프로젝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6장 꿈의 실현, 미래희망 도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년 드디어 첫 번째 주거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이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생태계였습니다. 첫 입주민들이 들어오던 날 하늘과 서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 모습이에요, 여보. 서하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후로도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주거단지에 이어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래희망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고 하늘은 그들에게 프로젝트의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는 미래를 만드는 사업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10주년이 되던 해 미래희망 도시는 드디어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구 10만의 이 도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거대한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새빛 도서관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서하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꿈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집대성이자 그들의 꿈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 날, 하늘은 감격에 겨워 연설을 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도시가 바로 그 기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과 서하는 도서관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서하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계속해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미래희망 도시는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곳곳에서 시작되었고 하늘과 서하는 이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우주와 딸 하늘 역시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주는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힘썼고 하늘은 교육학을 전공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늘과 서하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할 무렵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 장의 신용카드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을 바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신용카드입니다. 서로를 믿고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이것이 하늘과 서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들이 만든 도시와 함께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하늘과 서하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미래희망 도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미래의 모습을 경험하고 갑니다. 도시 중앙의 세빛도서관은 이제 하늘과 서하의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에는 그들의 일생과 미래희망 도시 프로젝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날 한 소년이 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미래 14살이었습니다. 미래는 학교 숙제로 우리 도시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던 미래는 한 장의 오래된 신용카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미래희망 도시의 시작점이 된 물건입니다. 한 소년의 정직함과 한 어른의 관대함이 만나 세상을 변화시킨 순간을 상징합니다. 미래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신용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 그렇지 않니?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한 장의 카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카드가 아니었단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지. 서로를 믿고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말이야.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도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노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바로 간구주란다. 이 도시를 만든 강하늘과 윤서아의 아들이지.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신용카드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작은 친절,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미래는 우주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사람 말이에요. 우주는 미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니온 이미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로 미래는 자주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늘과 서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가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래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세빛희망재단의 일원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늘과 서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의 가슴 한켠에는 오래된 신용카드 한 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서하가 시작한 작은 선행의 물결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신용카드입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